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매우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부자들이 급증하는 속도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부동산을 사는 한국인 부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그 급증의 속도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권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일단 왼쪽에 조선일보에 나온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해외 부동산 취득 액수입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3억 800만 달러. 그런데 2017년서부터 급증을 해서 문재인 집권 첫 해인 2017년 4억 7,600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6억 2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탈출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부자들의 엑소더스. 전부 다 부자 내지는 중상층, 그 정도 여유가 되니까 해외에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의 그래프는 국가별 부동산 취득 건수입니다. 역시 2017년서부터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베트남의 1347건, 지난해의 경우입니다. 필리핀이 917건, 미국이 804건. 베트남, 필리핀에는 동남아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꼭 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상층 이런 사람들도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미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짓는 63빌딩 정도의 높이, 평수가 60평, 70평, 가격은 60억대에서 110억, 120억, 이 정도 되는 부동산 분양 설명회가 열렸는데 자리가 꽉 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왜 외국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들. 우선 첫째는 이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이 좌파 정권이 너무 싫다. 두 번째는 이 좌파 정권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우파들에게는 대단히 공포스러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 네 번째는 미세먼지도 무섭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열해지는 학교 경쟁,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자사고에 대한 어떤 이 좌파 세력의 공격,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좌파를 적대시하는,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이 좌파 정권.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핵심 참모였던 김수현,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이 김수현이 최근까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표적인 좌파, 이 증오의 경제학, 분열의 경제학을 가지고 있는 장하성,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뇌를 지배하고 있는 브레인이 제1대는 증오의 경제학자 장하성, 두 번째는 국가를 10대 1대 99로 나눴던, 1대 99 내지는 2대 8로 나눴던 이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핵심 부동산 정책 연구가 김수현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은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에서 학원 자율화 조치가 시행이 됐을 때 다시 복귀한
해직 교수였다가 다시 복귀한 좌파 경제학자 변형윤, 이른바 변형으로부터 공부를 집중적으로 받은 이런 세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김상조, 이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고, 또 다른 변형윤 밑에서 공부를 했던 홍장표, 이 사람이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경제 브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분열의 경제학,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좌파 정권이 너무 싫다. 두 번째는 이 정권이 바뀔 것 같지 않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필수적으로 얻어야 되는 의석, 예를 들자면 150석을 이상을 얻어야 이 좌파 연합으로부터 좌파 연합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0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당이 150석을 얻지 못하고 그 밑에 140, 130, 100석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된다면 이 부자들, 중상층의 해외 엑소덕스는 저는 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 4월이 일자 고비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우파에서 정말 이제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 못하면, 그래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사그러들면 정말 이제 엑소덕스는 정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친북 정책, 이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 좌파 연합이 200석 이상을 얻어서 헌법 개정 가능 세력이 된다면, 트럼프가 적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ICBM을 발사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대충 합의를 해주는 선에서 그치고, 만약에 북한과의 연대, 연합, 연방 이런 것들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중적으로 추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이지 이상한 형태의 한반도 국가가 나타나겠구나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증폭이 돼서 부자들의 엑소덕스는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희망이 없을 때, 더구나 이런 완전히 문벼청과 또는 이 물개박수 언론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이 민노총의 세상, 민노총이 대통령이 돼서 법과 질서를 깨부수고 있는 이런 세상 밑에 하나는 전교조, 하나는 언론노조,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이 문벼청과 물개박수 언론이 바뀌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렇게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제대로 좌파 언론이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때 문재인 지지율의 어떤 급격한 급락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내년 4월 총선에 희망이 점차 엷어질 때, 이럴 때 이런 엑소더스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주에 발표되는 서울의 자사고에 대한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결정, 얼마나 많은 자사고들이 취소되는가, 그리고 전주 상산고에 대한 이 교육부의 최종 결정, 이런 것들, 특히 중산층 이상 이 엑소더스 대열에 참여하는 이 부자들은 그런 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이 수월성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수월성 교육을 이런 식으로 크게 삭감을 하려 든다면 또 엑소더스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과 부인과 필리핀의 세부로 가족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이 딸들을 괴롭히던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필리핀 세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주를 결심을 했고, 필리핀에 투자를 하고 집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국에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기 괌이나 사이판 또는 동남아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을 때려 부수고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을 하는 예를 들면 화력 발전 또는 LNG 발전 이런 것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고자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 얼마나 정내미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저는 볼 때마다 중국 탓도 하지만 이 문재인 좌파 정권, 국민의 건강을 위협을 하는 탈원전 정책,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위생적인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나쁜 정책인 이 정책을 몰아붙이는 문재인 정권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부자들의 엑소덕스가 진행이 될 정도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분열되고 증오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억만장자들은 이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역대 유명한 11개 가문의 부자 19명이 우리 같은 0.1%의 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달라. 부유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거둔 부유세로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 보편적인 교육의 확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것,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의 확대, 이런 데에 써달라. 라면서 유력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3년 전인 2016년에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이 억만장자 40여 명이 우리들의 세금을 올려달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달라라는 청원서를 주의회와 주정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 저는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중산층들도 믿습니다. 나라가 대통령과 지도부와 나라의 지도부, 나라를 끌고 나가는 그 지도부와 정권이 제대로 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면 사회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는 양극화로 증오의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부자들이 가진 것을 인정을 해주고 사회가 화합을 하고 적당한 규모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자사고 같은 수월성 교육을 보장을 하고 부자들은 부자들의 나름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돈의 흐름이 밑으로 내려와서 중산층과 서민층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긍정적인 퓨리터니즘, 이런 청부, 이런 세계관과 철학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 화합과 국가의 단결을 도모한다면 한국의 부자들도 우리들의 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엑소덕스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내년 4월 총선에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다졌습니다. 감사합니다.